나와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해서 가능한 빨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들이 꼭 유념해야 될 것이 있어서요. 그 말씀부터 우선 드립니다. 이 라이즈 체계 현황 분석과 운영 방안은 지난번 우리 장제국 회장님 또 현 박상규 회장님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저희 태스크포스에 요구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태스크포스가 주도적으로 이 계획을 추진을 하되 선제적인 대책으로 이것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경우 국가에서 어떤 정책과 전략들이 마련이 되면 그것을 시행해야 되는 기관에서는 마련된 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고치라는 것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100개인데 그 중에서 30개 고치면 많이 고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라이즈 체계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처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아직 많이 공부가 안 된 거지요. 말씀 그대로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대학도 역시 지자체가 대학의 지원 예산을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대학으로서도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선제적으로 앞을 나가서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RIS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신임 총장님으로 소개를 받으시던데요. 성경용 총장님이 국가균형위원회 위원장, 또 우리 이경혜 사무총장님이 그때 과기부에서 오신 거지요. 오셔서 국가의 RIS 기본계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시행된 단계에서 정리가 됐지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서 지역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지역 혁신 전략을 만드는데 어떤 것이 문제점이 될지 그것들을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행히 교육부에서 라이즈 기본계획 시안을 만드는 시점에 저희들이 1차 년도에 정책 연구를 해서 예를 든다면 지역의 라이즈 위원회의 위원장을 지자체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장과 지역 총장 대표가 같이 한다든가, 일정 구성비를 대학 총장들이 들어 역할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1차 시안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5월, 정확히는 5월 30일인가에 초기안들이 만들어졌고 지난 11월에 대략 각 지자체마다 어느 정도 방향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늦게 와서 무슨 얘기를 또 그 꼬투리 잡는 얘기를 하냐? 그게 아니고 그것은 일종의 프로포절인 거지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대학과 지자체가 동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선제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대학 사회에서 지자체와 정부의 협업을 할 수 있는 큰 지침들을 만들어 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지침을 25개의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 총장님 책상에 놓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오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구의 배경 이런 거 다 생략을 하겠고요. 1차에 저희들이 만들었던 정책 연구를 검토해서 수용되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가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각각 시행 단계에 들어가 있는 라이즈 사업 현황 18개 각 지자체의 현황을 지역의 총장협의회 혹은 지역의 도움을 받아서 실태 분석을 했습니다. 대략 보고서만 한 3,000페이지쯤 되기 때문에 좀 고생들은 했는데 하여간 내용 분석을 했고요. 세 번째는 총장님들이 요구하는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둘을 정리해서 세 번째 개선 방안을 만들고 지원 방안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전체의 흐름을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차에 저희들이 제안했던 이상적인 내용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17개 지자체 라이즈 시범사업 현황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는 못했고요. 그 다음에 태스크포스에 들어가 있는 지역총장협회 회장님들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의 시행 실태를 정밀 체크를 해서 현안 과제 쟁점 사항을 정확히 봤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을 본 거지요. 하나는 총장님들이 느끼는 현안 과제 쟁점, 지자체가 느끼는, 그 다음에 교육부가 느끼는 세 주체가 완전히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정리해서 주요 과제 및 쟁점 사항을 도출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설문을 만들어서 187개 총장님들한테 설문을 뿌려서 대략 2주간 파악을 했고요. 그것을 분석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6개 분야의 25개의 전략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이 전략 지침은 우리 이경혜 사무총장님이 지금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대학 라이즈 지원센터, 거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지역총장협의회와 같이 지역에서 실행 가능한 시행 지침을 만들어서 끌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흐름입니다. 대기업의 태스크포스가 있고 이것을 백업해주는 정책연구진이 있고 자문회의가 있었는데, 대학지역혁신-TF는 각 권역을 대표하는 총장님이 들어오셔서 총장님들이 연구들을 하셨지요. 그래서 6번 아침에들 모여서 엄청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구진이 필요한 백업을 해줬고요. 주요 추진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비슷비슷하지만, 처음에 아시지만 1년 반 전에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대개 시범 사업들은 하고 나서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레슨을 줘야 되는데, 이 7개 시범 사업이 성과가 공유되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끝난 거지요. 두 번째는 거버넌스에 있어 지금은 다 끝났는데, 저희들이 9월 말 현재 17개 지역 중 11개 지역이 라이즈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안한 대로 총장님이 지자체장과 공동위원장을 맡고요. 근데 그 다음에 들어가서는 얘기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안동대학 총장이 와 계신데, 경북 같은 경우엔 이것이 상당히 리뷰가 돼서 회장도 선임을 했지만 전체 위원회 반을 총장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총장님들도 대학의 유형, 특성, 규모별로 추천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데도 꽤 있습니다. 그저 지자체장이 지명을 해서 위원 한 8명 있고 말고, 그 중에서 대학 총장이 4명쯤, 그런 이제 마이너리티가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고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한 거지요. 추진체계에 있어서도 써 있지만, 대학협력과나 미래성장과의 이름으로, 그다음에 전담기관은 진흥원의 연구원이나 테크노파크 등이 맡아서 했지만, 기존 부서의 통폐합 내지는 인력 재배치를 통한 조직 재구성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전문성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지요. 그 다음에 계획 및 평가에 있어서도 재정 지원 사업과 같이 미래 전략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원하는 첨단 산업의 인력 육성, 그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지연 산업 혹은 도시 서비스, 예술 문화 이런 쪽에 있는 대학들은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 거지요. 근데 재정과 법제도가 지금 정리가 돼가는 단계고요. 지역별로 17개 지자체의 실태를 다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실례만 들어드렸습니다. 나중에 보고서를 통해서 자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생략하겠고요. 다음에
거기에서 현안 상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대기업 회원대학 187 플러스 10, 197개 총장님에게 설문을 2번 드려서 대략 응답률 42%에서 저희들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이듯이 지역 구분한 어떤 목표, 추진 체계, 기본 계획의 내용 등에 대해서 설문 개발을 하고 재정 법제도 지원 체계 등을 정리해서 설문을 드렸고, 우리 총장님들이 거기에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현재 실태, 그 다음에 총장님들의 느낌, 개선 방향,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분석을 해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비슷한 생각이실 겁니다. 첫째 나왔던 것은 라이즈 체계 추진 현황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대학 지자체 간 소통이 아직도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지자체는 열심히 홍보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총장님들은 뭐 기획처장이나 산단장한테 얘기를 듣지만 아직도 이게 잘 모르겠다 하는 기본 사항들이 아직 비슷한 거지요. 대신 중요한 것은 라이즈 체계에 대한 제약의 주도적인 참여, 거기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대학이나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것은 일종의 학습을 통해서 시행되면서 나갈 수 있는 건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 25개 지침을 통해서 우리 대기업의 라이즈 지원센터가 각 지역별로 회의도 하고 브리핑도 하고 해가면서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돈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원의 한계의 필요성을 지적을 하는데 두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충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뭐 다 그렇지요. 근데 지금 현재 기존 사업을 많이 껴넣다 보니까 충분한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다 우리가 주지하는 사항이고,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업의 연속성, 그리고 안정적인 지원, 이따가 많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이 5년간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안정적인 지원으로 각 대학과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대학 총장님들의 의견이었고요. 세 번째 또 중요한 것은, 저도 이제 지역에서 국립대학 총장을 하고 사립대학에 갔기 때문에 양쪽의 느낌을 대강 아는데요. 이게 양쪽 느낌이 너무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충남대학 총장할 때는 지역대학이랑 같이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의 사립대학 총장은 뭐 제가 있던 대학이니까 그냥 일례로 말씀을 드립니다. 독주하고 주도적으로 너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말 그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것은 일종의 지역대학의 균형 있는 배분과 지원의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지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얘기하면 지자체장은 당연히 국가의 미래산업, 전략산업 쪽으로 주도를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지역에 그러한 학과가 없는 많은 사립대학 경우에는 참여 역할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전략산업, 미래산업과 지연산업에 대한 퍼센테이지의 배분이 사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그것을 넣어서 미래 전략산업과 지연산업에 배분을 해서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 연결을 한 지자체들이 있고, 그것이 나머지 지자체들도 같이 그렇게 됐으면 하는 저희 제안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에 지역 혁신 체계를 도모할 수 있는 라이즈 체계의 컨소시엄 참여 방식에 많은 대학이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공모 방식으로 하면 각 대학별로 프로포절을 내고 그 프로포절을 심사해서 뽑는 형식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예전의 일이 반복이 되니까 그것을 가능하면 컨소시엄으로 묶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조율을 하고 끌어갈 수 있는 조정장치가 필요하다 하는데 많은 대학이 의견을 걸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대학이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지산학연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서 서로 책임을 지고 동반 성장을 하자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학의 이해, 요구 이것을 계속 뒷받침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일종의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대교협의 위원회 또 지원센터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다행히 대기업에서 대학 라이즈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것을 원스톱 서비스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태스크포스에 있는 총장님들과 또 7개 권역 지역총장협의회 회장님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서 이 라이즈의 정착을 위한 지원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정리를 해보면 크게 6가지의 아젠다가 나옵니다. 큰 부분. 거버넌스, 추진체계, 계획평가, 재정, 법제도, 지원체계. 그래서 라이즈를 끌고 갈 수 있는 큰 6가지 에리어가 되는 거지요. 그 큰 6가지 에리어 속에 의사결정, 지산학 협력, 독립성, 맨 끝에 공유 협력까지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이 그 5개 부문의 25개 전략 지침의 초안을 나누어 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초안을 시간이 되는 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이제 거버넌스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갈 거지요. 그러면 뭐 원칙은 협력적 거버넌스로 하자. 어떻게 하는 것이 협력적 거버넌스가 되냐? 그것은 공동위원장이 돼서 누가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대학이 라이즈 위원회의 과반수쯤을 담당을 해서 대학의 목소리가 많이 갈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그때 그 대학도 그냥 지자체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위원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총장협의회에서 규모,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협력적 시스템을 강구를 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또 두 번째 의사결정 구조에서 보면 지금은 이미 다 라이즈 센터의 센터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엔 과거 공무원이 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지방방송의 부사장이 된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건 지자체장이 지명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적어도 자격 조건을 명시해서 다음부터는 그러한 조건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대학, 지역에서 추천해서 뽑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이제 협력적 가버넌스지요. 현재 20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는 라이즈 지원 창구도 실제로 전문적인 평가 시행을 하려면 대학의 참여가 필요하니까 대학과 혹은 국공립연구소에서 파견해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하면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6개의 부문에 대한 세부적인 개선사항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논하드렸는데요. 맨 뒤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각 지자체의 총장협의회에 가서 거기에 회장님이 회원대학 총장님과 같이 그 지역에 맞는 그러한 시행 지침을 만들고 지자체와 협의해서 최종 결정을 하리라고 보고요. 조금 이따 시간이 되면 우리 강원대학 총장님한테 예시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번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라이즈가 오래 갈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 간다고 봅니다. 뭐 유럽의 경우도 그렇고 일본이나 대만이나 뭐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학이 지자체랑 같이 해서 지역을 혁신시키고 성장시키는 동방성장 모형은 일반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협력하는 건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서 보듯이 2026년까지를 앞으로 2년간 우리들이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기본 모델을 구축하고 제도적 기반으로 만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딱 틀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대략 3년, 전체는 5년이 되겠죠. 플랫폼 구축하고 제도 보완하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개발과 협력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나고 내려가라고 지금 하네요. 마지막 그림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지금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저렇게 하려고 했던 거지요. 대학과 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균형을 이루면서 라이즈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려고. 그런데 같이 못 가는 거지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같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실태 조사도 하고 지자체도 파악하고 또 교육부도 물어보고 해서 대략 6개 부분, 거버넌스부터 시작해서 지원 체제까지 25개 추진 전략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른쪽으로 앞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대기업의 라이즈 지원 센터와 지원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지역 대학, 지자체 정부가 같이 굴러가서 플랜, 액트, 두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성공적인 관건이 되지 않나 싶고요. 저희는 두 번째까지 일단 하고 저희 끝난 것을 우리 회장님한테 내드리고 이것으로 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을 시간이 없지요. 강원대학 총장님 한마디만 하시게 어떻게 할지 한마디 하시죠. 미리 짜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6번 모였거든요. 그래서 강원대학이 이 지침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딴 지역청장협의회 총장님들한테 제안을 하셨습니다. 예, 제가 TF로 참여를 해서 아마 저를 지목하신 것 같은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초안 지침을 25개를 마련하는데 굉장히 저희가 역점을 두었고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협의회에서 총장님들이 좀 지역 특성에 맞게 잘 조율을 하시고 그걸 실질적으로 지침을 만드시고 제도화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하는 자료를 마련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기업의 라이즈 지원 센터와 계속 연계하셔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좀 도움이 필요하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신 것을 우리 대기업의 라이즈 지원 센터랑 같이 해서 전국의 라이즈 시행 지침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끌고 나가면 처음에 저희들은 숙제를 주셨듯이 지속 가능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